혹시 이상기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영어 단어 아이디얼 게스를 번역해서 이제 이상기체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 정성적인 성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매스 포인트.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매스는 질량이고요. 포인트는 점이죠. 여기서 점은 뭐 우리 몸에 나는 뭐 그런 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학에서 정의하는 점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점선 면 뭐 이런 거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학에서 점을 어떻게 정의해요? 네, 수학에서 점은 어떻게 정의돼요? 바로 크기가 없는데 위치가 규정된 것. 그걸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는 걸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없다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의 위치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리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 그래서 실제예요, 허구예요? 그래서 수학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모든 상황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하게는. 아시겠죠? 다만 그 수학적인 허구의 세상을 연구한 결과 나오는 것들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몇 가지 응용을 해보는 거지, 수학은 절대로 실제 생활이 아니에요.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어떤 정의에서부터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anyway, 그렇다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이상기체는 점이야. 크기가 없어. 크기가 없는데 질량까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되게 당연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한 거지. 이상해서 이상기체.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실존하는 거야, 실제 존재할 수 없어? 이미 이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이상기체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않아요. 그래서 이 질량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그 크기가 없다. 그 크기가 없다. 근데 이제 크기가 없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뭐라고 이렇게 뭐 성격을 규정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면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이래. 그 크기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뭐하다? 작다. 이런 식으로 살짝 부끄럽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없다고 하면 해도 수학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이상기체는. 근데 없다고 하면 이게 없는데 왜 연구해? 이상하잖아. 그래서 없다고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뭐 이렇게 이제 살짝 후퇴를 하는 거야.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이 얘는 두 번째 성격이 이겁니다. 자, 이 취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뭐 그런 거고요. 놓으니까 뒤에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서로 간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직역하면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부를까요? 상호작용. 그럼 또 뭐예요? 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정답. 바로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규정을 해서 뭐 강한 상호작용, 약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람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미는 거 아니면 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끼리는 서로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뭐 무슨 말 알겠죠?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 첫 번째 1. 바로 무슨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뭘까요? 무슨 에너지가 없을까? 바로 봐. 인력과 청력이 사라지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정의.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근데 왜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요? 왜 위치 에너지? 자, 봐.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며, 그치?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는데 그럼 위치 에너지가 0이래요. 왜요? 자, 바로 뭐냐면 위치 에너지에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뭐냐면 적분을 해. 자, 뭘 적분하냐면 바로 인력이거나 아니면 청력이거나. 자, 그리고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힘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힘은 스칼라의 벡터야. 벡터지. 그러면 인력이건 청력이건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벡터. 요거 와.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나? 변위? 변위 알아요? 변위? 그런데 이 변위도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죠. 그러면 이 두 벡터에 대해서 인력하고 청력이라고 하는 힘은 맨날 일정해요, 변할 수도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뭐 줬다 뺐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힘이라는 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이를 미소변, 미분이 가능한 구간에 아주 미소변이라고 잘라서 이 인력 청력 벡터와 변이 벡터를 짜잔 내적합니다. 요거 이제 벡터 연산 중에 내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적분하는 거. 이게 위치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력이나 청력 벡터를 변이 벡터랑 내적에서 적분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잘 봐요. 인력하고 청력이 없다며요. No. 그럼 no란 말은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란 얘기?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0 적분하면 뭐 돼요? 0이죠. 그래서 0. 알겠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들은 인력 청력이 없는 만큼 위치 에너지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다면 무엇으로만 나타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구성되는 게 바로 이상기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잖아요. 두 개 더하는 건데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상기체. 아시겠죠?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상기체는 크기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고 뭐 계속 없는 거 투성이네. 그러면 이상기체는 그러면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해보자. 그럼 이상기체는 과연 뭘 하는 거냐? 봐.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합니다. 자, 완전 탄성 충돌 저번 시간에 했었죠. 뭐 할 때? 바로 RMS 스피드 구할 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말 했었죠. 완전 탄성 충돌을 표현하면 어떤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뭐 되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절대로 그런 건 없을까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은 절대 없습니다. 충돌은 고사하고 실제 에너지 보존이 되는 시스템을 찾는 건 사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충돌을 한다. 그럼 이게 쾅 충돌을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입자하고 튕겨나가는 반사 입자하고 걔네들의 운동량만 측정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리도 나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나죠. 마찰도 있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아무리 이 계산을 엄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에너지 보존되는 충돌을 찾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보존되는 충돌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상기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있는 거요, 실제 없는 거요? 실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어떤 것도 실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실제 존재하는 기체의 성격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왜 이상기체를 먼저 생각해 봤을까요? 왜 실제 존재하는 기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왜 이상기체를 먼저 규정해 봤을까요? 바로 실제 기체를 어떻게 규정하면 되느냐? 이상기체가 아닌 것으로 실제 기체를 규정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상기체를 규정을 한 다음에 그럼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실제 기체는 스스로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있는 거죠. 두 번째, 실제 기체에서는 인력이나 청력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기체는 에너지 보존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실제 기체 에너지 보존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 넣으면 영원히 따뜻해요? 한참 있으면 식어요? 한참 지나면 식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규정하는 건 사실 실제 기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이걸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상기체의 성격이고, 그 다음 5.2 자, 그 다음 할 얘기는 뭐냐? 뽀로뽀로뽀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실제 기체가 마치 이상기체처럼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볼 거예요. 요게 사실은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저게 수능에도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수능에 언급되는 건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안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전 국민이 봐야 되는 시험 중에 있는 수능 같은 데 내겠어요? 무슨 말 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썼습니다? 요즘은 안 나와요. 왜냐면 뭐가 바뀌어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요. 그럼 제가 언제쯤 나왔느냐? 내가 수능 봤을 때 나왔습니다. 내가 수능. 많이 오래됐네요. 예. 내가 수능 2회 세대입니다. 예. 내가 이제 대학으로 치자면 95학번이거든요. 이게 대학생들은 들어간 해의 그 해 연도로 학번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내가 199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겠지? 그럼 내가 95학번인데 수능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냐면 94학번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94학번이니까 내 1년 선배들이지. 그래서 걔들부터 해가지고 수능 1회, 내가 수능 2회야. 그때는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화학에 이게 나왔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수능에도 낼 정도란 얘기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에러. 이게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는 그리고 이게 이 실제 기체가 요 레알 게스의 번역아, 그죠? 리얼 게스를 실제 기체 이렇게 번역한 거야. 그래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는 결코 다른 건 아니지만 묘하게도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주면 실제 기체로 실험을 해도 그 성격이 매우 이상 기체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합 조건 되겠습니다. 저합 조건. 저합 조건. 자, 이 저합 조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혹은 그 부피가 아주 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왜냐? 기체 속성상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비례해요, 반대해요? 압력하고 조건은 서로 반대 상관관계를 갖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뭐 이런 성격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작다는 얘기는 그 부피는 어떻게 매우 큰 상황을 뜻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1. 용기의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 잘 쓰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안 쓰죠? 자, 쓰고 있죠? 좋아.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데이터죠. 기체 몇 몰에 대해서? 1몰에 대해서. 물론 그 다른 조건도 붙어요. 온도는 몇 도? 0도씨고 압력은 1기압. 근데 이제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보통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보통 나타날 법한 조건이니까 대충 20리터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리터면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생각해보면 20리터 작은 거예요. 꽤 커요. 꽤 크죠. 20리터니까 뭐 한 이만치 안 될까요? 그죠? 한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기체 1몰을 모아놓으면 그 그릇 부피가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것에 비해서 기체 자체 크기는 얼마냐? 얼마냐면 바로 물론 기체 자체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똑같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기체마다 기체 스스로의 크기는 다 다른데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 0.01리터 per 몰 정도 됩니다. 저 정도가 됩니다. 조금 크면 0.03, 좀 작으면 0.01 아시겠죠? 대략 저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그 1몰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와 그 1몰 스스로의 크기 비교하면 이미 어디가 크고 어디가 훨씬 더 작아요. 기체 자체 크기가 훨씬 작죠. 그래서 사실은 기체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 보여요? 절대 보일 리는 없어요. 절대 보일 리는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기체 자체의 크기는 얘는 변하겠어요? 고정돼 있겠어요? 기체 자체의 크기는. 기체의 종류가 결정되면 얘는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그릇의 부피는 고정적이에요? 변할 수 있어요? 그릇의 부피는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압력을 바꾸면요. 조합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체의 부피를,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크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1기압일 때 22리터니까 예를 들면 0.5기압이면 40리터 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그릇의 부피는 바뀐단 말이야. 그것에 비해 스스로의 부피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낮추어 그릇의 부피가 커질수록 얘는 여기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별로 영향을 못 주겠어요? 별로 영향을 못 주니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말이 비슷해져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것과 말이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상기체는 크기를 없다라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지겠구나. 그래서 저합 조건이면은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아주 비슷하게 행동하겠구나. 알겠죠? 알겠죠? 되십니까?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저합 조건에서는 그 부피가 매우 크잖아요. 매우 크기 때문에 기체 분자간 평균 거리가 요런 조건에서는 멀단 얘기예요? 가깝단 얘기예요? 기체 분자간 평균 거리가 멀단 얘기죠. 멀단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력과 청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겠어요? 작아진다는 얘기겠어요? 커진다는 얘기, 작아진다는 얘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인력은 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까워야 당기는 힘도 강해지겠죠. 가까워야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밀고 당기고를 고사하고는 있는 줄도 모를 거란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때요?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해서 어때요? 껄쩍지근하잖아요. 물론 뭐 친일파도 있을 수 있어요. 친일파도 있어서 막 일본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좀 무슨 얘기를 하긴 좀 정치적인 얘기란 뭐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일본에 대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찬양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특히나 일본의 역사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물론 일본 관광은 어때요? 좋죠. 일본 관광은 다 좋아하지만 일본의 그 역사와 그 어떤 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양가 감정적이네요. 양가 감정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듯이 정치나 역사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반감이 강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일본 여행 가서 맛있는 스시를 먹었어. 이거 좋아요, 싫어요? 이건 너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좋네. 그럼 왜 우리는 일본과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걸까요? 가까이 있어서요. 가까이 있어서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되게 싫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국가 이미지 어때요? 부르키나파소. 그게 뭐죠? 부르키나파소. 자,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아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어서 미래 발전에 함께 해야 된다.
부르키나파소와 국가 이름입니다. 어떤 나라 이름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아니면 두 번째 우리나라 군대를 출동시켜서 부르키나파소를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자, 아무런 생각이 없죠. 왜냐 부르키나파소는 그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걸어서 한 7,000km 정도 걸어가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죠. 딱히 뭐 인력 아무도 없잖아요. 왜? 멀어서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인력이고 청력이고 고사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알겠죠? 요거. 그래서 부피가 그릇의 부피, 그냥 여기서 엄밀한 건 여기서의 부피는 이게 그릇 부피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 부피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실험 데이터가 이상 기체 실험 데이터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드시고요. 자, 썼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입니다. 자, 이 고온 조건에서는 단서 하나를 좀 걸겠습니다. 용기 부피는 고정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용기의 부피는 고정돼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릇 부피는 고정돼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 그릇 부피가 변하는 경우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릇 부피가 변하는 만에는 지금 여기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릇 부피가 또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가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고온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 바로 저압이다 혹은 부피가 크다도 어디서 얘기하는 거다? 온도가 일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왜? 온도가 변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거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즉 등온 조건에서는 부피가 크거나 압력이 작을 때 이러하다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온도가 변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1. 이 경우 입자간 평균 거리. 자, 그릇의 부피가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그릇의 부피가 고정돼 있으면 입자간 평균 거리는 온도가 변해도 변하겠어요? 온도가 변해도 일정하겠어요? 온도가 변해도 입자간 평균 거리는 일정하죠. 왜냐하면 저온이건 고온이건 기체는 항상 어떻게 분포해요? 주어져 있는 그릇에서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잖아요. 고온 조건이건 저온 조건이건. 그러면 그릇의 부피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얘가 고온이건 저온이건 질량은 변해요? 질량은 그대로예요?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릇 부피가 그대로면 밀도 변해요? 밀도 그대로예요? 밀도 그대로인 거죠. 왜냐하면 부피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밀도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입자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러면 입자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면 바로 인력, 청력 변할까요? 역시 일정할까요? 인력, 청력 역시 일정합니다.
자, 아까 일본은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이런 얘기 했었죠. 반면 부르키나파소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멀어서 싫은지도 잘 모르겠고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력하고 청력은 무엇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엇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인력하고 청력은 거리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력하고 청력은 거리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크기 관점으로는 가까워지면 세지고 멀어지면 약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룹 부피가 고정돼 있으면 평균 거리가 변해요. 평균 거리가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평균적인 인력 청력 역시 변하겠어요, 일정하겠어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변하겠어요?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겠어요?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겠죠. 왜?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했으니까요?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릇의 부피를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두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 청력, 위치 에너지가 변하질 않아요.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고온 조건에서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고정적이에요? 변화할 수 있어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증가하는 거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RMS 스피드? 자,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3KT M의 루트 기억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빠르기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러면서 내가 또 뭐 외우라고 했었냐? 운동 에너지 표현이 이 운동 에너지 수식이 뭐였죠? 내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수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외우라고 그랬는데 뭐? 바로 2분의 3 NKT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 수식도 외워야 돼요. 뭐 유도 과정이 있는데 뭐 유도 자치고 외워야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돼? 진짜로 온도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 커지는구나. 속력도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기억하죠? 기억하죠? 좋아. 됐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3 매우 고온 조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에요?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그릇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위치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운동 에너지는 계속 커지죠. 그러면 온도를 뭐 100도, 200도가 아니라 뭐 1000도, 2000도 이렇게 올린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역학적 에너지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게 누구랑 조건이 비슷해져요? 요거. 알겠어요? 요거. 알겠죠? 요거랑 아주 비슷해지겠죠. 되죠? 그래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첫 번째 조건, 저압 조건. 두 번째 무슨 조건? 고온 조건. 알겠죠? 이 저압과 고온이란 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적어야 돼요? 뭐예요? 3. 적을 때 3. 근데 한 줄만 적으시면 돼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버르버르버르바 보일 온도입니다. 보일 온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 TB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일 알죠? 보일. 네. 보일 언제 나왔어? 보일 뭐 하는 사람이? 보일 법칙. 보일 법칙 할 때 그냥 그 보일 그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하고 부피가 기체의 경우 서로 반비례한다. 그게 이제 보일 법칙이잖아요. 그 양반 이름 따서 보일 온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도 TB라고 하는 건데,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이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더더욱 잘 나타납니다. 즉 보일 조건을 해 놓으면 거의 대략 0에서 100기압 사이에선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기체적이 됩니다. 인 아주 특별한 온도입니다. 혹은 고유한 온도입니다. 그럼 사실 100기압 정도까지니까 꽤 범위가 광범위해요. 되게 범위 좁아요. 상당히 범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평소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보일 온도가 뭐냐? 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은 안 돼요. 얘는 이제 보일 온도는 그냥 정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일 온도는 어떤 수학적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정의된 온도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서 이제 컴프레션 컴프레션 팩터,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런 거 등등등을 활용해서 수식 표현상에서 얘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라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보일 온도라는 말 정도만 우선 알아두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이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제목만 쓸게요. 제목만. 그래서 5.2까지 했죠. 그 다음 할 게 5.3. 다음 시간에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5.3에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체에 대해서.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나한테 요거 하면 된다고 얘기를 좀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을 거 많아요? 요거요? 네. 좀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여기 적을 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7시 반에, 이게 7시지, 우리 7시에는 이제 또 그 뭐냐면은
또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때 또 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퀴즈 한번 봅시다.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성현이. 좋습니다. 성현이 또.